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것들 중에 가장 반가운 기능은 바로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 2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만에 2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사실 중간에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색상만 하나 더 추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워치 울트라와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후속 모델이 나왔는데 얼마나 달라졌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패키징은 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시계 페이스와 밴드만 바뀌고 전체적인 느낌은 완전히 같죠. 이번에는 색상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는데요. 티타늄 실버, 티타늄 그레이까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티타늄 실버 색상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47mm 한 종류만 나왔고요. LTE 모델만 출시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뒤에서 이렇게 라벨실을 뜯어내면 되고요. 칼이 필요 없죠. 박스를 열어보면 맨 위에 워치 울트라 2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전작과 동일하게 밴드가 분리된 채로 본체만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부 박스에는 충전기와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를 보면 워치 울트라에 처음 적용되었던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이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이 편한 게 이게 끼울 때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끼워주면 되거든요. 이번에 제공된 이 새로운 밴드는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재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부드럽거든요. 착용감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디자인은 유출된 것과 거의 같습니다. 확실히 예상한 대로 투박하고요. 조금 이 고급진 맛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이게 투박한 디자인을 고급스러움으로 가렸다고 해야 할 듯 합니다.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0.05인치로 더 커져서 1.52인치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진 게 너무 미미해서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이고요. 디스플레이 강도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프레임도 전작과 동일하게 티타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워치 울트라 2의 메인 디자인인 시그니처 쿠션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부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아날로그 시계 페이스에서 시간을 볼 때 조금 더 편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보면 일반 모델인 워치 9와 다르게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기존 대비 버튼의 이 가이드 부분이 조금 더 버튼을 많이 가리고 있어서 버튼이 덜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워치 울트라 2의 이 킥 버튼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 후면을 보면 이번에 이 바이오 액티브 센서도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후면에도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적외선 온도 센서가 없어지고 중앙부 센서로 통합이 되었고요. 피부에 더 밀착시켜서 온도를 측정하려고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압 센서도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전작과 동일하고요. 가로폭은 47.1mm이고요. 세로 길이는 47.4mm입니다. 대신 두께는 더 얇아졌고요. 전작 대비 1.4mm 더 얇아진 10.7mm이고요. 무게는 1g 더 무거워진 61.5g입니다. 이번에 이 배터리 용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생각보다 덜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은 제가 앞에서 미리 켜놨고요. 자, 전원 켜자마자 이렇게 연결이 바로 뜨죠. 연결창이 뜨고요. 연결만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OS 버전을 보면 원 UI 워치 9.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처럼 S26 시리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형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 원 UI 8.0으로 업데이트된 분들이 사용할 때도 이 원 UI 9.0 워치가 설치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S26 울트라에는 이 원 UI 9.0 베타 버전이 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워치 울트라
2에 이 원 UI 워치 9.0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 UI가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처럼 타원형과 바이 형태의 타일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멀티 인포 타일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워치 8에 처음 적용되었을 때 사용성도 괜찮았고요. 사용자들의 반응도 호평이 많았죠. 네, 그럼 이제 스펙을 잠깐 살펴볼게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가 탑재되었고요. 삼성 갤럭시 워치 시리즈 최초로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삼성에서도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벅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워치 울트라에 탑재되었던 엑시노스 W1000과 동일한 3나노 공정에서 제조되었지만 제조사가 다르죠.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는 TSMC에서 제조된 것이죠. GPU와 GPU의 클럭 수 차이만 보더라도 퀄컴 칩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루머에서도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탑재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가 아닌 것이 워치 울트라 2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에서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치 울트라 2에서는 뺐습니다. 아마도 배터리 소모율을 최대한 줄이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공간 확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램은 2GB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도 전작과 동일한 용량인 64GB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워치 울트라 2에서 달라진 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가장 먼저 기대되는 점은 바로 이 달라진 AP입니다. 실제로 스와이프를 해보면 반응 속도도 괜찮아졌거든요.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이게 엑시노스 W1000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버벅임도 거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고요. 방금 전에 이 워치 8 같은 경우는 이 버벅임이 한 번 있었죠. 스와이프 할 때. 아무튼 제가 이 워치 울트라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워치 8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생각보다는 이 앱 켜지는 속도는 워치 8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거든요. 이런 스와이프나 스크롤 할 때 이 반응 속도는 워치 울트라 2가 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차이점이라면 이 워치 8은 원 UI 워치 8.0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죠. 아마도 워치 울트라 2에 탑재되어 있는 원 UI 워치 9.0의 이 최적화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실생활에서 조금 더 사용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전작 대비 2000니트나 더 밝아졌거든요. 500니트도 아닌 한 번에 3000니트에서 5000니트로 더 밝아졌는데요. 이게 강제로 최대 밝기를 하는 것보다 밝기 최적화를 켜두고 야외에서 나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강제로 스마트폰 불빛을 비춰보니까 전작 대비 확실히 밝아지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웨어러블 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른 앱처럼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고요. 아마도 원 UI 8.5부터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홈 화면에서는 이 알림 설정이나 빠른 설정창 그리고 타일 또한 앱스 화면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시계 페이스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완전히 오른쪽 탭을 누르면 워치 설정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것들 중에 가장 반가운 기능은 바로 다이버 기능입니다. 전작의 워치 울트라에서는 이 수심 측정 기능이 빠져서 이 돈 주고 이걸 왜 사냐는 비아냥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 워치 울트라 2에서도 수심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수심 측정을 하려면 이 워치 설정에서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워치 설정에서 여기에 보면 유용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다이빙 시 자동 실행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심을 선택을 하고 수심 체크할 시점은 수면 근처 또는 1m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치 울트라 2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수심 측정 화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IP69K 방수 등급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이 80도 이상의 고온수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0m까지 방수가 되고요. 다만 이 갤럭시 언팩에서 소개되었던 이 다이버 앱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삼성 헬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원 UI 8.5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 상단에 보면 이 워치 설정으로 갈 수 있는 이 버튼도 새롭게 생겼고요. 새롭게 추가된 건강 측정 항목을 보면 이 신체 체력 지수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이 총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해당 운동에 대한 점수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신체 체력 지수를 보려면 이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특정 영역 향상에 집중은 여러 가지 운동에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운동에 맞춰서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이 생체 징후라는 항목인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기능이죠. 네, 바로 이 애플워치에 있는 활력 징후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이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피부 온도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솔루션까지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값 설정을 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수면을 7일 동안 해야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일 유산소 부하라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이게 매일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지표로 알려주는 것이라서 운동 중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 점수라는 항목도 새롭게 생겼거든요. 이 항목은 단순히 이 심박수 측정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BMI나 중강도 활동 등의 주요 생활 습관 지표를 기반으로 심장 건강 점수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기능들은 구형인 워치 8이나 워치 7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이 원 UI 워치 9.0으로 업데이트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워치 울트라 2만의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바로 청력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기능 역시 애플워치에도 있었던 기능이죠. 갤럭시 워치에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기능이고요. 주변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주고 만약 이 데시벨이 80데시벨 이상 올라가면 주의나 안전하지 않음을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소음 모니터링 기능을 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데시벨 한도도 설정할 수 있고요. 또한 운동에 보면 트레일 러닝도 새롭게 생겼거든요. 이 운동은 산악길이나 비포장길에서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곳에서도 이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게 경사 가이드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PX 경로를 불러와서 미리 코스를 익힐 수도 있고요. 경로 안내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영양 섭취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수분 섭취와 시간도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해 봤는데요. 착용감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작인 이 워치 울트라의 기본 밴드가 너무 빳빳해서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실리콘으로 제작되고 가운데 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연해지고 피부에 닿는 면적이 최소화되어서 괜찮아졌습니다. 다만 제가 워치 팔 때부터 불편하다고 했던 이 밴드를 뺄 때 버튼 누르기가 힘들다고 했던 점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워치 울트라 2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퀵 버튼도 그대로여서 괜찮았고요. 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 운동을 바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워치 설정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킥 버튼의 용도를 이렇게 또 별도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설정 없이 이 킥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이렇게 10초 사이렌 경고가 뜨고요. 6초부터 사이렌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 워치 울트라 2의 스피커를 막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큰 소리는 시간이 모두 지나면 나기 시작하고요. 10초 후에 이 나오는 소리는 정말 크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는
절대로 켜면 안 되고요. 이 사이렌 소리는 최대 86dB로 최대 180m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기능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기능이겠죠. 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전작 대비 무려 210mAh 늘어난 800mAh인데요. 배터리가 이렇게나 늘어났는데도 두께는 오히려 더 얇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일합니다. AOD 기능을 오프했을 때는 최대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AOD를 켜고 사용하면 최대 6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전 모드에서는 최대 10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고주파 무선 충전 기능으로 30분 만에 4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이 전용 무선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충전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워치 9보다는 워치 울트라 2를 더 기대를 했거든요. 개봉기를 하면서 잠깐 사용해 봤는데요. 빠릿빠릿함은 워치 8과 비교했을 때는 더 좋아졌지만 앱을 켜는 속도는 오히려 워치 8이 더 빨라서 너무 기대가 컸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외에 착용감이나 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서 괜찮았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아서 괜찮았고요. 저는 이 100만 원이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현재 이 워치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업데이트를 하면 대부분의 기능들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수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수심 체크를 뭐 하고 싶다는 분들은 워치 울트라 2세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싸지면 그때 구매하시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 2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